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오늘도 어떻게 맥점만 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자,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후 5시 12분이고 자, 우리 이제는 주말 지내고 나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올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박스권 자리에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상승 이후의 박스권, 상승 이후의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 뚫어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상승 박스권, 상승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상승의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이 N자 파동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지만 결국에 이 자리를 뚫어주는 자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 자리에 바닥 자리만 지켜준다면 뭐다? 얘는 올라갈 수 있다.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 맥점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미리 겁먹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장 브리핑에서도 오늘 주가가 3% 넘게 빠졌었어요. 53,000원까지. 또 우리 가족분들 겁먹으실까봐 제가 오전장 브리핑 불이 나게 올려드리면서 54,200원짜리 위에서만 오늘 종가 마무리 해준다면 종가 얼마요? 종가 얼마예요? 딱 보이죠? 56,500원. 이 자리 위에서 54,200원 위에서만 종가 마무리 해준다면 보다 다음 주에 상승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맥점대로 가고 있다는 거. 맥점대로. 시나리오대로 주식에너지의 딱딱도사 시나리오대로 딱딱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릴 거고 이전에 영상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맥점들만 딱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길지 않으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랬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눌렀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입장에서 대응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여기서는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DX 최근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확한 맥점들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미국 증시 브리핑 전부 다 제가 세세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DX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전부 다 그날 증시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장 초반에 포스코 DX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다. 물론 장 막판에 포스코 DX가 끌어올렸지만 박스권의 바닥에서 끌어올렸지만 이런 흐름들이 미리 오전 9시부터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가 포스코 DX 관련된 맥점들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안전하게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제가 꾸준하게 좀 도움을 드릴 거다. 지금 현재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75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입장 요청건이 또 25건이 들어왔는데 원래 750명까지 늘어났다가 7명이 빠졌어요. 이 조정장을 못 견디고 제가 항상 이 눌림목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견디고 나가신 분들이 7명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결국에는 잠깐의 순간, 잠깐의 찰나를 못 견뎠지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여기 입장하시면 제가 전부 다 포스코 DX 주주분들과 주식에너지 가족분들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니까 혹여나 이런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가시면 안 돼요. 물론 나가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이만큼 주식에너지처럼 포스코 DX 관련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주는 텔레그램 소통방이 없어요.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에너지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포스코 DX 종목 브리핑뿐만 아니라 추천주를 같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추천주는 단기 추천주로 제가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만 드리고 있고요. 그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이 종목은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전하게 좀 투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을 딱 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해가지고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입장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채널에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포스코DX 본격적으로 보시면 자, 지금 자리에서 이 박스권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받고 양봉 띄우고 지금 상승이 나오다가 막히고 다시 조정받고 양봉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양봉 띄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상승이 나와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중요한 거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57,900원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위에서 놀아줘야 그나마 안전해요. 왜냐면 이 박스권도 자리별로 좀 위험한 자리가 있고 괜찮은 자리가 있습니다. 57,900원 자리 위로 형성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 5일선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따라붙어요. 이렇게. 그죠? 밑으로 이렇게 따라붙는다. 5일선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이 분홍색 선이 지금 5일선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올라주면서 이 자리 위에서 형성하게 되면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추세 자체가 상단으로 가기가 좀 더 쉬운 자리에서 놀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7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7만원 단계까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양봉 띄웠는데 다음 주에 제가 중요하다 했죠. 다음 주에. 여기서 좀 올라가다가 밀려버리고 힘 빠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좀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주가가. 상승 이후에 눌려주고 상승 이후에 눌려주기 때문에 이 상승 자리가 만약에 이 고점을 못 넘어서면 57,900원 포인트를 확실하게 못 뚫어주면 밀릴 수 있다는 거죠. 밀렸을 때는 기존의 전저점 자리를 깰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항상 제가 좋은 말만 드릴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저점 찍고 올렸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고점이 무너진 거예요. 고점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고점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저점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게 저점을 여기서 딱 잡아줬단 말이에요. 저점을 같은 위치에서 잡아줬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제가 이 추세를 잘 보라 했죠. 저점 잡고 저점 잡고 저점 잡았어요. 고점 뚫어줬어요. 그러면 얘가 이 추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세 말고 단기적으로 이 위에서만 보면 고점이 잡히고 나서 고점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바닥 찍고 들어올렸는데 못 뚫었어요. 그래서 밀린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이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보고 나서 제가 모멘텀 분석을 하죠. 기술적 분석을 항상 우리가 대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점을 그나마 같은 위치에서 잡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으면 제 영상 댓글에다가 이해가 잘 됨 이렇게 남겨주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점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점이 깨졌으면은 이런 식의 흐름. 추세가 고점이 막히고 그 다음에 저점도 깨지고 하방의 추세를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방의 추세를. 우리는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N자 파동, 상방의 추세를 타면서 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하방의 추세를 타는 순간 이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일단 지켜줬죠. 근데 이게 세력의 의도로 봤을 때 얘네가 진짜 이 자리를 바닥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켜줬는지 아니면 이것 또한 세력들의 어떤 장난질인지 이거는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친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 있는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 포스코DX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 위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는 점.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눌림목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 만약에 여기서 고점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다면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어야 됐어요. 쉽게 보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종목들을 좀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고점 자리마다 거래량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미 이 자리를 주도했었던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죠? 이 외국인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털었어요. 물량을 한번 쭉 털었죠. 그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 빨간색 물량 선을 쭉 빠지는 게 보여. 그러다가 이런 고점 라인에서 한 번 더 물량을 늘렸다가 털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쭉 털죠.
자세히 보시면 이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이 쭉 줄어들어요. 이 빨간색 라인만 잘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본 다음에 포스코 DX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이게 고점에서 무너지는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지막 고점 자리에서도 확 거래량을 실었다가 금세 빼버리죠. 그죠? 물량이 터지긴 했는데 이게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외국인 보유수량과 기관 보유수량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쫙 올렸다가 빼버린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거래량이 뭐다?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매수 이후에 매도가 이루어졌다. 결국에는 이 주포 세력들이 나갔다는 의미예요. 자, 이걸 보시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보세요. 쭉 빠져버리죠. 이렇게 되는 건데 포스코 DX를 비교해서 보시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와는. 지금 이 박스권 자리만 딱 놓고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보유 수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종목에서는 이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있습니다. 터진 시점. 이게 뭐야?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시점. 이 자리가 만약에 고점이었다면 원래는 물량이 어떻게 바뀌어야 됐을까요? 보유 수량 자체가. 이 자리에서 거래량을 딱 실어주고,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보유 수량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밑으로 빠졌어야 됐어요. 왜냐? 이 자리가 고점이라면 여기서 물량을 늘렸다가 매도 물량이 나왔어야 됐죠. 그러면서 이게 수량이 줄어들어 있었어야 됐어요. 기관 보유 수량과 외국인 보유 수량. 근데 오히려 이 박스권에서 물량을 쭉 늘린 채로 이때 거래량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포스코 DX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얘네인데 얘네들의 물량이 안 나갔다는 의미예요. 이 박스권의 조정 자리에서도 안 나간다. 조금 전에 보셨던 종목 기억나세요? 고점에서 무너지는 종목들의 특징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에서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 고점 박스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야, 이거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좀 더 올라가긴 했죠. 여기서도 희망을 가졌어요. 야, 이거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박스권 조정 장세에서 수급을 보시라고요. 수급을. 이 주포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 가지고 있냐고. 줄어들죠. 빨간색, 파란색 보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이 박스권 장세에서 물량이 감소가 된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이 박스권이 주가를 더 올려주기 위한 어떤 도약 자리가 아니라 이제 끝났다. 물량을 청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인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조정 이후에 올라갈 줄 알고 있죠. 그죠? 이런 수급 분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주포 세력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근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요. 제가 이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7월 달부터. 지금 포스코 DX의 주포 세력은 누구예요? 기관과 외국인이에요. 이 주가를 만들어준 애들이 얘네라고요. 파란색. 보이세요? 파란색과 이 빨간색. 얘네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박스권 자리에서 매입을 해왔어요.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늘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끝내버리고 그냥 쭉 밀릴 거였으면 여기에서 물량을 이미 뺐겠죠. 이미 박스권의 장세는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셨던 종목과는 다르게 오히려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족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아직 재료가 소멸된 게 없어요. MSCI 소멸이 되긴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물론 패시브 자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편입 실제 리밸런싱이 11월 30일에 있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12일쯤 이전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이슈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슈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막 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종목을 산 주체가 누구냐? 말씀드렸죠? 이 연기금, 기관, 외국인. 지금 10월 12일부터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12일부터 11월 17일 오늘까지 딱 보면은 외국인들이 660억, 기관이 740억, 그리고 연기금이 600억이에요. 오히려 개인들이 물량을 이 기간에 많이 못 늘렸습니다. 박스권 구간에서. 무서워서 못 늘린 거죠. 박스권에서는 이거 빠질까봐. 왜냐면 줄타기 하고 있으니까. 올라준 이후에 막 이렇게 줄타기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그냥 물려있는데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이 이때는 못 늘어난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외국인들과 기관과 연기금은 신나서 샀죠. 신나서 샀단 말이에요. 얘네가 누구 물량을 샀을까요? 개인들이 나가는 물량을 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1340억 팔았어요. 1340억. 그 물량 노나 가진 거예요. 얘네들이. 결국에 이 기관도 3일 동안 팔고 있고 외국인이 이틀 전에 팔았고
연기금이 어제 팔았어도 이거는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주포 물량 자체는 홀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포 물량 자체는 포스코 DX에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과 연기금이 샀던 자리가 이 박스권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평균 단가 자체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 형성돼 있지 않아요. 추가적인 이 박스권 돌파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결론 내지 말라고. 주식은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워렌 버핏 아버지가 와도 못 내요. 그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분석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양면성을 말씀드리죠. 제가 왜 이 맥점들을 잡아드릴까요? 가격으로 맥점을 설명하는 이유가 51,700원짜리 깨지면 위험하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 깨지면은 51,700원짜리 깨지면은 이거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제가 맥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는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 방어 라인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잘 하면서 왜냐? 이건 리스크, 손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범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억은 하되 대신 시나리오상으로는 지금 상승의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다. 이거를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시나리오상으로 지금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스권의 바닥이 어디냐? 54,200원. 박스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박스권은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형성되는 이 조정의 상단과 하단의 박스 구간을 얘기해요. 이 박스는 강력한 지지와 강력한 저항 사이에서 움직여주는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력한 지지를 받쳐주고 지켜주고 강력한 저항을 뚫어주는 시기에는 이 박스권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박스권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 박스권에 쌓여있던 매물대를 뚫어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힘이 세다라는 의미예요. 힘이 세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는 어떤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54,200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상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맥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56,500원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종가가 54,700원이었어요. 근데 음봉이 딱딱 이틀 동안 나오니까 멘탈 깨져버리죠. 멘탈 깨져가지고 딱딱도사 김 대표 그렇게 안 봤는데 왜 못 올라가냐? 못 올라가는 게 제 탓이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마음이 좀 힘듭니다. 왜냐면 저도 포스코 DX가 우리 주식에너지의 주력 종목이고 제가 분석하고 있는 종목인데 떨어지면 저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주가를 올릴 순 없어요. 제가 주포 세력도 아니고 그죠? 근데 왜 제 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눌림목 자리는 이미 분석해서 알려드렸어요. 이미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요런 상승은 없다. 이거 바라지 마라. 그럼 뭐다? 상승 이후의 조정, 상승 이후의 조정. 눌림목 자리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기준점을 잡아드리겠다고 했죠. 기준점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게 지금 없는데 저는 전혀 걱정이 없는데 괜히 이 걱정이 많으시니까 물론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가족분들이 더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은 일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세요. 제가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시나리오대로만 대응하시면 된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 최대한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방송의 취지가 뭐냐면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못 가더라도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양면성을 다 보셔야 된다. 우리는 한 번의 투자로 한 번에 최고의 성공을 거두기 항상 원해요. 이거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우리의 투자는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10종목 중에 6종목만 성공하더라도 우리는 돈을 벌어요.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10번 중에 6번만 성공해도. 근데 나머지 실패하는 4번에서 리스크 관리만 똑바로 할 줄 안다면 우리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손실폭은 줄어들고
6종목에서 수익률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 깨닫죠. 항상 내가 들어간 종목에서 어떻게든 간에 승부 봐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큰 수익을 보기 원해요. 모든 종목에서. 그 욕심이 더 있다 보니까 10번 중에 실패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주식에다가 감정을 실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냉정하게, 진짜 이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냉정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시장은. 감정에 동요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주식시장에서 그 성격적으로 검사를 해봤대요. 주식 투자자 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번 위대한 투자자들 많잖아요. 슈퍼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 투자자들의 성격이 어떤지 많이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막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저도 성격이 말하는 건 좋아하지만 아이예요. 아이.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굴곡이 있지 않아요. 화를 막 세게 내지도 않고 방송하다 보면 근데 좀 약간 텐션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평상시에 제 지인들과 지낼 때는 화도 잘 내지 않고 짜증도 잘 내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제 모습들을 배설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배설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중요해요.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거. 나는 그냥 냉정하게 내가 공부한 대로만 간다. 내가 공부한 시나리오대로만 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점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지금 이런 흐름들을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수급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분들 이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11월, 12월 조정과 상승이 반복되는 구간에 접어들 것이다. 그대로 가고 있어요. 상승과 조정. 눌림목 자리가 중간중간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추세 자체는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 10월 달에는 제가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10월 달에 큰 상승 없다. 하락이 나올 것이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조정 구간이. 자, 볼까요?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날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어떤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습니까? 보시면 위에 좀만 올려보시면 10월 1일 날 제가 이 자료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매번 우리 주식에너지에서 설명드린 시나리오 그 표예요. 시나리오 표. 시나리오를 갖다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제가 표로 만든 거예요. 직접. 10월 달에 조정 구간, 11월, 12월 가까워질수록 11월 중순이 가까워질수록 상승의 추세로 바뀌어 나갈 건데 그냥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정과 상승의 반복 구간. 그대로 적혀있죠.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구간만 놓고 보시면 10월달 이때가 10월달이거든요. 10월달 말 그리고 이때가 11월이에요. 11월. 자 그러면 11월 중순이 가까워질수록 올랐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조정 장세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상승 장세다. 상승의 흐름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눌림목 자리가 나올 뿐이에요. 우리 가족분들 내려갈 때도 자세히 보시면 내려갈 때도 반등이 있어요. 이렇게 반등, 반등, 반등. 올라갈 땐 뭐예요? 하락, 하락, 하락.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도 눌림목이 생기고 내려가는 과정에도 튀어오름 이런 반등이 생겨요. 이게 계단식 상승과 계단식 하락이에요. 주식은 항상 모습이 빵빵빵빵 빵빵빵빵 요것만 있지 않아요. 이거는 단기적인 급등주에서 많이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런 패턴이 맞아요. 하락할 때 계단식 하락, 올라갈 때 계단식 상승.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제 영상에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 요즘은 추천주가 좀 없네요. 10월 말 이후. 제가 또 추천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제가 추천주 안 드리고 있는데 10월 말에 텔레그램 방에서 드린 이후에 11월 달에 지금 보름 동안 안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새롭게 또 추천주를 준비해서 이번 주말 정도에 또 드릴 예정이고 이미 장기 추천주는 제가 드렸습니다. 중장기 종목. 텔레그램 방에 다 드렸어요. 매일매일 듣고 힘든 장에서 버틸 수 있었네요. 진짜 주식에너지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손실이 크지 않았을 텐데 정확한 맥점 분석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손실이 크신 분들은 제 영상을 늦게 보셔서 크신 거죠. 왜냐?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포스코DX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유도했어요. 진짜 실력 없는 분석가들인 거죠. 이런 6만원대, 5만 5천원 이상에서 매수하라고 얘기했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해라. 이 자리에서 매수해라. 이 자리에서 매수해라.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머릿속에 물음표밖에 안 생깁니다. 왜 매수하라고 했는지. 제가 주식에너지에서는 45,400원. 45,400원에서 만약에 이 바닥에서 매수를 못했다면 45,400원에서
매수해라. 이 박스권의 하단을 잡아드렸어요. 정확하게 하단 자리.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다 보니까 주식에너지는 45,400원을 잡아줬는데 다른 방송에서 믿고 매수했다가 6만원대 사가지고 손실을 보신 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오전장에 하락세에 나와서 조마조마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자리인 54,200원 위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혼조세 와중에도 역시 놀라운 분석입니다. 또 감탄하고 갑니다. 제가 이런 분석들을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드리다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믿고 따라오시고 주식에너지의 포스코DX가 포스코DX 영상 중에 단연 1등 영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래서 포스코DX를 유튜브에다 검색하시면 주식에너지 영상이 대부분 상단에 노출이 돼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가족분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유익한 영상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영상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맥점이 잘 이해가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한 가지 좀 공지를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분들 3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투자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좀 참여를 할 법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참여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400만 주식 투자자가 웃음꽃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밑에 내려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극심하게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극심하게. 서명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날을 앞당기는 주역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이 상법 개정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상법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이 돈이 많이 벌어도 주주들에게 이거를 환원하지 않는다. 나눠주지 않는다. 회사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를 위해 대주주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어떻게 바꾸냐.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 아니면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구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왜냐? 법이에요. 이건.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주주를 신경 쓰지 않는 회사는 모든 조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주주 가치 제고를 올려주고 주주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법률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왜 이거를 서명하냐면 국회에서 힘을 받으라고. 상법 개정이 힘을 받아서 실제로 상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 표 한 표가 진짜 우수일지 몰라도 힘이 됩니다. 실제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뭐가 바뀔까요? 써져 있죠. 그러면 지배주주, 대주주를 위해서만 회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 동학개미 울리는 물적 분할,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재산 빼돌리기, 횡령이죠. 이런 것들이 완전 막힐 수 있다. 왜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가요. 왜냐?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이 증가되게 된다. 자, 배당도 나올 수 있고요. 미국처럼 우리도 월 배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포스코DX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미국처럼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우리나라의 우량기업처럼 월 배당, 분기 배당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 거죠.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또 주가가 부양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5000 시대 우리가 다 주식 투자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법 개정안 서명을 우리 가족분들도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동참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으로 동참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법 개정안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서명하기 링크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 사이트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이 서명하는데 돈도 안 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1분도 안 걸려요. 시간 30초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의 주식 재산을 지키고 우리가 이 시장을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 시장을 바꿔야 된다.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동참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먼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